트럼프의 재집권 후에요. 우리나라에도 그야말로 변화가 불가피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70년 넘게 이어져 왔던 한미연합훈련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또다시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트럼프가 그런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는 이유는 뭔지, 또 만약 중단된다면 더 나아가서 혹시 만약에 이게 사라진다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트럼프가 이미 일기 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and I call them war games, and they're tremendously expensive. The amount of money that we spend on that is incredible. 자, 차영재 평론가. 그러니까 방금 본 영상은 지난 2018년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초래했었던 트럼프의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미국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까지 한미연합훈련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다면서요? 예, 일단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예.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됐고,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플레이드 플라이치라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한 발언을 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1기 때 NSC 그 비서실장을 지냈어요.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2기 때는 인수위원회에 있었다가 지금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1기 때 했었던 어떤 그러한 일련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만약에 도모한다라고 치면 그 전제로 한미연합훈련을 일단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했고요. 그렇지만 올해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만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 교수. 그러니까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두고 트럼프가 일기 때 뭐 전쟁 게임이다 저희가 아까 들려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 발언이 나오기 전에 근데 이미 시진핑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미연합훈련은 돈 낭비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트럼프는 그 인식을 지금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발언은 아마 대선 기간 중에 했던 말도 종합했었고, 그다음에 일기 때 하던 행동 이걸 다 종합했기 때문에 아마 예측하고 일이 할 것이다 판단하고 하는 발언 같아요. 대선 캠페인 할 때도 한국이 너무 돈을 적게 낸다. 5억 불, 일기 때는 5억 불을 주장했는데 10억 불은 내야 된다. 그럼 10배 올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 뭐 머니머신이고 돈도 잘 버는 나라인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우리께 이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를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그 일기 때의 그 양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요. 자, 송승조 교수.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지난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맹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좀 추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또 거론하는 게, 군불 떼는 게 이게 일종의 김정은의 비위를 좀 맞추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참 듣기도 좀 약간 답답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다음 이후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력, 모멘텀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화의 어떤 계기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협상 전략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의 미북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 북한의 핵 위협과 지금과는 전혀 좀 질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훨씬 더 악화됐고, 북한군이 또 러시아 쿠르스크에 투입된 그런 상황이고, 다시 말해서 변화된 그 안보 상황이 당시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이제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남북 관계, 북한의 핵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어떤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근데 사실 저희만의 또 바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또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쨌든 다시 재개됐어요, 한미연합훈련이. 그런데 이게 트럼프의 그냥 말 한마디로 그야말로 중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사실 이제 한미 연합훈련과 같이 중요한 사안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략적인 수준, 예. 하나는 전술적인 작전적인 수준, 그다음에 이제 전술적 수준으로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략적 수준 하면 이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방장관의 보좌를 받아서 훈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계략적인 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작전적 차원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작전 통제를 하는 가운데서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합참과도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한미 연합사에서 이런 이 훈련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네. 그러한 훈련 지침을 전술적 차원의 부대에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 연합사에 소속된 한국군, 미군이 육해공군 플러스 무슨 사이버 이런 관련된 부대들이 훈련을 실시를 하고 네. 훈련이 끝나면 이제 훈련 결과를 평가를 해서 개선사항, 뭐 교훈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반영을 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적 차원에서 어떤 결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훈련을 중단하거나 예. 뭐 연기하거나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이걸 번복하거나 뒤집을 만한 메커니즘이 없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 트럼프가 어쨌든 이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라는 이유가 사실 북한 때문이에요. 근데 보면은 북한이 그동안 뭐 한미 연합훈련 비난하면서 무력 도발 해온 게 사실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이게 김정은 집권 이후에 더 심해진 거라면서요?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경험을 했죠. 예. 사실 뭐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김정일 집권 때는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예. 2회였다고 그래, 2회. 그런데 이제 김정일 집권 때. 예. 근데 김정은 집권 때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52회. 아 그래요? 엄청 네. 많아요. 26배가 많은데 사실 김정은은 천대에서 무당을 내가 한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했잖아요. 네. 이렇게 급신장하고 있는데 이 매번 연합을 할 때 기회를 활용한 거예요. 예. 전후에 도발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끝나고 나서 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빌미가 계속 자기들 무력 증강을 해온 기회로 활용한 거죠. 기회로 활용한 네, 거다.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이런 사진을 찾았어요. 자, 김정은이요. 지난해 3월에 저렇게 군부대 포사격 시찰에 나서서 직접 총을 들고 저렇게 군사력을 과시하는 보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 시점이 언제냐면 지난해 3월에 한미연합훈련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저걸 또 공개를 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한미연합훈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네요. 왜 그런 거예요?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표적이 궁금한데 네. 총을 들고 아무튼 김정은이는 연합훈련 하면은 히스테리 반응을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예. 지금까지 일단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도부가. 왜냐하면은 수많은 경험을 해도 우리가 이제 연합훈련 하면은 북한을 침공할 것이다. 거기다 또 참수작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예. 근데 경험을 보면은 리비아 카다피나 뭐 그 사람들은 핵 개발하다가 네. 그다음에 뭐 후세인, 이라크 후세인 같은 핵 개발하다가 정권이 붕괴됐고 결국에는 말로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런 거 항상 의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부 결속을 하는 거예요. 미 제국주의는 항상 남한을 이제 점령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제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집을 시키는 결집을 내부 네. 결집. 그래서 정권 안정을 도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진보 보수 나눠져 가지고 연합훈련을 하자 말자 하는 막 있잖아요. 이 예. 여론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한미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아하, 또 한미 예. 간의 동맹 균열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훈련할 때마다 자기 미사일 쏘고 뭐 하면서 계속 무력 증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기회로 해서 미국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 그 회담할 때도 야, 너 연합훈련 안 하면 우리 나가서 핵 비핵화 협상할게. 예. 활용하는 거예요. 아,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했던 게 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까지 예민해하는 한미연합훈련 도대체 그 정체가 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네, 그 한미 연합 훈련의 시작은 이제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끝나고 예. 1953년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듬해부터 이제 포커스 렌즈라고 하는 명칭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이제 훨씬 규모도 작고 뭐 수세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어적인 차원에서 훈련을 실시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한미 연합 훈련이 이 궤도에 오른 것이 이제 팀 스피릿 훈련입니다. 네. 그때가 이제 1976년인데요. 1976년에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이 시작된 계기가 그 전해 1975년에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돼서 예. 한반도 안보 위기 의식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994년에 이제 훈련이 중단이 되고 뭐 키 리졸브, 뭐 독수리 연습 이런 네. 형태로 이제 모양과 어떤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대로 잘 진행되다가 이제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2018년에. 대통령께서 2018년이요. 예.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때 그 당시 저도 이제 그 대목을 봤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방장관이나 안보보좌관 이런 분들하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훈련에 대해서 네.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나마 예. 그 연합훈련이 정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훈련의 종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자유의 방패 훈련, 예. 그다음에 이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그다음에 이제 그 야외 기동 훈련으로다가 이제 한미 해병대 단위 부대들끼리 이제 실시하는 쌍용 훈련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2023년에 호주하고 영국까지 포함돼 가지고 다국적 차원에서 훈련이 실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리어 쉴드라고 하는 쉴드가 워리어는 이제 전사고 쉴드는 방패인데 예. 이것은 이제 쉴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암시하듯이 이것은 미사일 방어 훈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비질런트 스톰 해가지고 비질런트는 이제 뭐 잠 안 자고 이제 보초 잘 쓰는 그런 거고 스톰은 이제 폭풍인데 이것은 이제 한미 그 공군이 어떤 그 정밀 타격을 연습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B-1B 스텔스기 그다음에 우리의 F-35 네. 스텔스기 등이 참여해서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의 종류 그다음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원비 그러니까 북한이 무서워하는 무기들 거의 총출동하는 훈련이다. 그렇죠. 예, 예, 설명을 예. 또 해주신 건데. 그럼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다라면 네. 몇 가지 종류의 이제 그 훈련들을 얘기를 해주셨죠. 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 연합 훈련은 땡땡 훈련이다. 땡땡 훈련이다. 예, 여기서 송 교수님이 다 언급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래요? 됩니다. 제가 아까 좀 열심히 들었는데 예. 두 글자니까 쌍용 훈련 아닙니까? 예, 정확히 잘 들으셨네요. 맞아요? 쌍용 예. 훈련입니다. 쌍용 훈련은 뭐 해병대도 언급을 하셨고 예. 여기 뭐 문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해군 출신들하고 이제 다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하는 훈련입니다. 기존의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굉장히 높여졌고요. 따라서 해상에서 상륙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네. 공중 돌격 제대하고 해상 돌격 제대가 동시에 진입을 하면서 목표 지점에 허를 찌르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에서도 보여주듯이 후방에 허를 찌르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그 훈련이기 때문에 공세적인 성격이 짙다 보니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이 쌍용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이 쌍용 훈련 때 영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면 저 중에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저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한두 개가 아닌데 예. 사실 뭐 기동훈련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는 뭐 이 스텔스기를 제일 무서워하겠죠. 근데 저 스텔스기, 중에서는 이제 스텔스기는 없지만은 아무튼 요즘에는 그 북한은 일단 대규모 이 병력이 상륙훈련 한다면은 가장 긴장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오늘의 핵심 이야기는 만약에 이 트럼프의 뜻대로 트럼프가 결정을 그렇게 한다면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다면 이게 과연 우리 안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인데 키워드가 하나 뜨네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자,
저 한반도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라는 얘기가 뜨는데 이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연속해서 퀴즈가 나갑니다. 92년 한미 연합훈련 중단 후에 땡땡땡땡을 불러왔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앵커께서 언급하신 거와 연관성이 다소 조금 있습니다. 서울이 불바다 되는 거니까 일종의 뭐 안보 위기를 불러오지 않았을까요? 저 부분을 통해서 안보 위기였는데 그 근본 원인이 북핵 위기였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좀 풀어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앞서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훈련이 계속해서 이제 되다 안 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992년에 우리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이제 핵을 개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북한이 IAEA 핵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미제출한다라든지 이 사찰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야 이거 우리가 먼저 중단을 시켜줬는데 얘네들과 우리가 협상이 잘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92년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 주도로 다시 훈련 재개 얘기가 나왔고요. 93년부터 다시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앞서도 우리가 언급했다시피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인데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한다라고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NPT를 탈퇴를 하고 서울 불바다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94년도에 미국이 영변 핵시설 타격 검토까지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회고록을 보면 저때 우리가 조금 대처를 현명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금 나오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 출신이고 군 출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뭐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북방 정책이라는 걸 펼쳤잖아요. 그러면서 차관을 줬고 차관을 우리가 러시아가 갚지 못하니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탱크거든요. 그 탱크를 통해서 우리 K2 전차의 개발 비하까지 생각하게 된다라면 노태우 대통령의 저런 활동이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보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2년, 93년 이때쯤에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 북핵이 더 고조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2018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이 또 중단이 됐고 그때도 보면은 어쨌든 한반도의 좀 긴장 완화라는 명목하에 중단이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결과물을 보면 북한이 결국에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면서 뭐 평화 모드에 협조하는 척을 했지만 저렇게 근데 이후에 저 핵실험장 다시 복구되고 뭐 핵실험지 임박하고 뭐 7차 핵실험 결국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비슷한 시나리오예요? 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막 10만 관중 연설하고 그랬잖아요. 야 정말 통일이 다가오는구나. 이게 정말 훈련은 중단 효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국민들이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2019년도에 이스칸데르 그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시험 발사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했잖아요. 그 많은 기자들 불러다가 뭐 그 풍계리 폭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 쇼는 했는데 내심으로는 자기 할 거 다 했다. 미사일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이 쭉 축적되면서 23년도에는 정말로 이제 핵 개발을 노구를 하면서 전술핵을 개발해서 이제 남한을 평정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는 그야말로 겉으로는 뭐 많이 뭐 보여주면서 비핵화하겠다 했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훈련 중단을 계기로 자기 할 거 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번에도 좀 과거에 또 전철을 밟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쭉 과거의 어떤 패턴을 지내왔는가 이건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 얘기하면서도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군이라는 걸 훈련을 안 하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전투로보다는 지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사들 평소에 러시아하고 훈련했습니까? 연합훈련 안 했잖아요. 지금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왜 군이 존재하는가를 시작해서 항상 컴프로마이징 해야 돼요. 절충해야지 완전히 없애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 훈련도 상호 통보하면 돼요. 통보하고 네. 사단급 이상을 훈련할 때는 통보하고 우리 침공 훈련이 아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군이 존재하기 위해서 할 훈련이다. 이런 걸 항상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송승준 교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들도 해요.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가 더 위협이 고조되는 건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근식 교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군의 존재 목적이 사실은 이제 그 국가 방위고 그것을 위해서는 평소에 연습을 실전처럼 그렇게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예. 다시 말해서 이제 군사 훈련을 어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도발적인 수단으로 보는 그런 견해는 이것은 어떤 이 인과관계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그런 어떤 오해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하고 이제 그런 목적은 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억제가 실패한 그 시점에서 벌어지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군대 존재 목적뿐만 아니라 전쟁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 바로 훈련이다. 강한 네.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훈련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훈련은 전쟁 유발이 아니라 억제가 목적이다라는 그렇죠. 점을 예, 또 예, 강조해 주신 재원을 더해서 저희 또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 완충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몰랐던 이야기 오늘 한미연합 훈련의 중단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